지스쿨. 자, 이제 기본개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본개념 2는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상담 실제. 두 번째 학교 상담. 진로, 가족, 집단. 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할 게 많아져요. 특히 저 고비가 언제 오냐면, 선생님 약간 현타 올 때 있거든. 언제 1차 현타, 여기서 와요. 여기서부터 와요. 진로 상담 때부터.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건이 많이 벌어지냐면, 많이 포기를 해요. 포기한다는 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먼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서 그래. 약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부터. 그래서 이쪽부터 선생님 많이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때가 무조건 진로 상담할 때부터 드는 생각입니다. 이 과목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다고. 그래서 요 구간이 뭐가 되는데, 1차 고비 구간. 이거 겨우 넘겨도 진로 상담을, 이것도 내야 양이 되게 많아요. 가족과 집단이.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작년에 공부를 했어. 작년에 공부해서 이거에서 힘이 빠져서 가족과 집단을 공부 한 개도 못했어. 그래도 합격이었다.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가족 집단 합쳐서 5점이에요. 작년에 나온 게. 이게 14점 나왔거든요, 거의. 그렇게. 아니, 뭐 작년에 나왔다 올해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것도 되게 양이 많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진로 상담부터 약간 암기가 많이 반영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 실제에서 많이 볼 건 뭐냐면, 상담 실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건데, 딴 과목으로 보면 이제 상담 실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연습, 실습 이건데. 그러니까 뭐 초기, 중기, 종결, 과합이라든지 상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크게 보세요. 좀 크게. 보시면 되고. 단어, 용어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상담도 약간 용어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제일 잘 봐야 될 게 윤리. 그 매년 나오는 과목이에요. 학교 상담 안에 윤리. 그러니까 윤리가 학교 상담에 조그맣게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본다면 사실 시간이 없다면 윤리만 봐도 될 정도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윤리입니다. 자, 진로 상담은 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넓게. 자,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부터 진로 상담을 좁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진도 안 나가요. 몇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폭넓게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용어 중심으로 처음에 가고, 이 용어가 익숙해지면 하이, 또 익숙해지면 하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큰 것도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론명만 해도 되게 많아요. 20가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용어로 가야 된다는 거. 가족 상담은 뭐냐면 좀 깊게 가야 돼요. 이론이 몇 개, 6, 7밖에 안 되니까 숫자는 적은데 좀 약간 가끔씩만 디테일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고, 또 하나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맥락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이는 공부하고 이는 공부하고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족은 뭐냐, 맥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딱딱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일정한 맥락 속에서 이거는 이걸 이 개념으로 하고 이건 이 개념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럼 개념끼리 막 뭉쳐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변별이 안 돼요, 개념 간에. 안 되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된다, 약간 맥락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거는 딱딱 통일성 있게 정리가 안 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은 약간 구조, 지침으로 봐야 돼요. 구조, 지침. 이게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구조화예요. 이게 아니면 용어 안에 그 개념 안에 그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지침으로 봐야 되고, 여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집단은 그게 안 통해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집단은.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 대하 독점자한테 개입하는 방법, 소극적 집단에 개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정답이 돼요. 그러다 때문에 이게 왜 정답이니? 이거 왜 안 되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매뉴얼처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다. 그냥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은 정리만 잘하면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건 집단이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힘 좀 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은 많거든. 내용은 많은데 약간 크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걸 글자 하나하나 막 통제한다든지 뭐 해석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첫 번째 주 2-1. 네. 1주차. 자, 개간. 자, 첫 번째 말 몇 개 말하고 시작할게요. 자, 완벽주의.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완벽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꼼꼼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안 틀릴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할 때 뭘 못한다? 시작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작을 한다 치자고요. 못 뛰어넘어요. 유지가 안 된다고 표현할게요. 예, 유지가 안 돼요. 챕터 1번 했어. 그럼 2챕터 가야 되잖아. 1챕터 완벽하게 끝나지 못했다는 마음이 2챕터 가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완벽주의는 생각보다 성적에 제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시작을 못한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런 게 있거든. 목욕을 정말 매일 거의 매일 하죠. 매일 안 한다고 가정해 볼게. 매일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가장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욕을 매일 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 특성은 대충 해요. 목욕을 때 목욕을 해야 된다.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면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못 해요. 미루기 시작하거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대충 하려고 해야지 시작하기 쉽지. 너무 꼼꼼하게 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을 못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설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은 뭐냐면 쌓았다가 가는 집이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데 있죠. 쌓았다가 하는 집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게 있어요. 설거지 정말 빡시게 해요. 한 개 한 개까지 다 막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있거든. 그러면 뭘 못한다? 시작을 못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막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논문 한번 써봤지? 대학원 갈 때. 논문 쓴 데 있고 막 졸업 이것도 있는데 논문도 마찬가지거든. 완벽하게 잘 쓰려고 하면 시작을 못 해요 아예. 그렇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시작을 못 한다고. 자, 그래서 완벽주의를 좀 버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부도 마찬가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앉아서 모든 볼펜을 갖추고 모든 여건을 갖추고 이렇게 시작하려면 또 못 해요. 공부는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지하철도 할 수도 있고 여기 온갖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모든 걸 안 갖춰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완벽이란 건 뭐냐면 완벽은 뭘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게 완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완벽이라는 정의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서 뭔가 채워나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양이 어떻게 되는 식이 이제 많아지는 식이에요. 우리 기본기념일 양이 어땠어요? 좀 많았던 편이긴 한데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부터는 엄청나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지치기가 중요하다. 기본기념 이름 편한 게 뭐냐면 약간 통일성이 있어요. 딱딱딱 떨어지잖아.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딱 떨어지지. 자, 강박장애 증상 종류 두 가지 뭐예요? 강박사고, 강박행동. 제일 많이 쓴 실효법 ERP 올리는 딱 나오잖아. 그냥 딱 통일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양이 많아지는 시기는.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글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조건 탑에서 다운이에요. 큰 거에서 밑으로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글자 이게 하나하나 딱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자, 요 말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자, 시작 인제는 자, 과도기 단계라고 했어요. 우리 집단 단계에 나온 게 가독이거든. 가독의 단계 특성이 뭐냐면 뭔가 불만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저항이 나타나고 이런 시기가 가독의 단계인데 기본기념 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뭐냐면 과도의 단계입니다. 2 시작 때부터 1 때하고 2때 마음이 달라져요. 이미 다르잖아. 1월 첫째 주 생각해 봐요. 그 마음 그 동기 수준이 지금까지 이어지냐고. 약간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가독의 단계 접어들었다 보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본다면. 자, 이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저항이에요. 가독 단계는. 하기 싫어져요 그냥. 밀리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지고 또 하기 싫을 때 꼭 내가 뭡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공부 못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만나지 않아도 될 친구를 만난다든지 보지도 않을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일을 잡히기 시작해요. 저항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이거 시작하지 마요. 연애를. 꼭 안 하다가 평소에도 안 했다가 작년까지 원래 공부하는데 갑자기 또 막 3, 4, 5월 돼 갖고 이런 시간이 경우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자, 이 다 저항 때문에 그래요. 저항.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항이에요, 그냥. 자, 됐고 두 번째는 뭐냐 분위기에 휩싸리기 시작해요. 분위기. 선생님 우리 1년 동안 심리전이거든 공부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냐 못 나가냐. 온갖 소식이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우리 전문 상향에서 안 뽑는다는 것은 내가 임용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들어왔어요. 한 여름쯤까지 계속 나와요. 이제 안 뽑는다 하더라. 이제 끝났다 하더라. 이게 십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전에 16년 됐나. 계속 매년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저항까지 합쳐지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선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왔으면 됐다. 이 말이고. 자, 세 번째가 회귀 성향이 있습니다. 회귀 성향. 회귀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되돌아가는 거지. 자, 처음 습관, 처음에 내 패턴대로 뭐 하는 거야? 되돌아가는 성향. 보통 뭐 이 두세 달이거든, 습관 잡는 게. 이 두세 달 이내에 회귀 성향이 되게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쯤이죠, 어떻게 본다면. 다시 뭐냐, 12월 달. 임용하기 전으로 그 패턴이 뭐 하려고 한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논문 쓸 때 프로그램 돌 때 3개월 이상 안 쓰잖아. 이내. 두세 달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회귀가 되거든, 사람들이. 그 성향이. 제일 많을 때 언제가요? 4월. 다음 달부터. 회귀 성향이 많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 자, 네 번째. 마지막. 공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지금부터 양이 계속 많아지고 계속 쌓이죠. 이럴 때 한 것부터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정도만 빼요. 복습하는 시간.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복습하는 날이다 하면 정하라고. 그냥 지금 2- 첫 번째 과목 하니까 1- 첫 번째 과목 동시에 한번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루 정도는 무조건 뭐 하나 지난 과목을 복습한다. 1일달 과목을 보든 지난 주걸 보든 상관이 없어요. 뭐 복습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반복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요. 몇 번 봤냐. 진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유치해 보이고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할 때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반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반복이잖아, 어떻게 본다면. 다시 성격 심리학과 되게 지겨울 거야, 이제부터. 올포터부터 시작하게 하면. 근데 거기서 결정이 난다니까.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보통 볼게요. 개념, 예시 혹은 문제, 암기. 자, 이게 세트인데, 자, 다시 가볼게요. 어떤 개념이 있잖아. 어떤 개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예시나 문제, 암기 세트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아니니까 문제는 안 풀지. 그래서 최소한 기출문제 나온 것만이라도 개념을 연결시키라고. 딱 개념 보면 기출문제 사례나 스토리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암기가 잘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본다면. 근데 요 작업을 언제 하냐면 원래 하반기 때야. 문제풀이반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기억하라고. 개념과 예시 혹은 문제와 암기는 뭐가 된다? 세트니 지금 문제를 안 풀기 때문에 개념과 예시를 세트로 만들어라. 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개념은 절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단독으로 개념이 존재하는 순간 까먹어져요, 무조건. 우리의 장기 기억은 연결망으로 구성이 됐거든. 연결을 안 시킨 개념은 뭐가 된다? 사라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개념 배웠어. 기존 거하고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단독으로 존재하면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효능감이 있어요. 그럼 효능감이라고 한다면 우리 딱 연결 부위가 뭐 있어요? 효능감에 원천 4가지가 있고 또 위에 상위 개념, 반줄의 이론이 있고 그러면 동급인 개념 뭐 있어요? 효능 기대, 결과 기대부터 시작해서 뭐 관찰 학습이라든지 자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여기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다 없어졌고 효능감만 남았다 면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다? 공부는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결해서 기억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이것만 기억해. 줄줄이 소시지예요. 다 연결돼 있다. 한 개 뽑는 순간 쭉 연결돼 나와요. 자, 됐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담 실제 가봅시다. 자, 상담 실제 어떻게 구성했냐 가볼게요. 첫 번째 번 상담 과정입니다. 자, 상담 과정은 자 크게 보면 3가지고 좁게 보면 4가지인데 4가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 뭐 접수 면접하고 초기, 중기, 종결.
자, 크게 보면 네 가지. 접수 면접, 초기, 중기, 종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여기서 봐야 될 거. 과업 중심. 자, 초기 때 뭐 하고 중기 때 뭐 하고 종결 때 뭐 한다. 이 과업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포인트 뭐냐면 이게 다 뭐라 해서 상담 실습이 돼 있잖아. 상담 연습이고. 사실 이건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만약에 상담 심리 수련을 받잖아요. 이걸 계속 연습해요. 초기에서 과업중 나가고 중기 종결해서 끝내는 거.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게 보통 상담 수련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오는 게 상담 면접 기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것도 꽤 잘 나오죠. 그런 거 있잖아. 재진술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직면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면접 기술 이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근 짜증난다. 짜증난 게 뭐냐면 일단 명칭은 쉬워요. 사례에서 개념 보주 이게 재진술인지 반영인지 찾는 건 되게 쉽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문제는 뭐야? 뒤에 거. 그래 의미를 적어라 한다는 또 뭐 적어라? 효과를 적어라 한다든 뭐 사용 시기를 적어라 한다든지 목적을 적어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가 된다? 제가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정도만 하자고요. 의미와 효과까지만 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단어, 명칭, 의미, 효과 요까지 가는 거고 그래도 좀 시간이 너 그렇다면 효과 가지 말고 명칭과 의미까지만. 물론 사례에서 개념 도출이 돼야 돼요. 사례 보고 이게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 나오냐? 판단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비자발 정리 남자, 뭐 침묵하는 데 남자 요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할거 많은 거 중다양식 베이지가 알지 얘기하는 거. 그다음 이제 조화리 창 또 영의 심리 도시 그리고 동기강화 상담 DBT 이렇게 됐거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엮어볼게 이렇게. 요 네 개는 상담 이론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때 한 거는 우리가 기본 개념 1대 한 거는 뭐냐면 고전적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온 이론도 다 이쪽입니다. 요건 다 뭐가 된다? 이론이다. 자, 그리고 요 DBT는 특강도 안 됐습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상담이면 사이버 상담. 이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심지어 코로나 때도 안 나왔어. 몇 년 동안 그 사이버 상담밖에 안 했는데 그때 계속 안 나왔던. 옛날에 내가 임용 천민 강의할 때 그때 객관식 한번 나오고 하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사이버 상담입니다. 올해 내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을 못 하겠어. 자, 다섯 번째 뭐가 된다? 실험 연구. 요거는 첫 번째 당연히 용어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요게 약간 머리 써야 돼요. 약간 좀 용어가 안 익숙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다? 요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과정부터 실험 연구까지. 자, 끝.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자, 책 가봐요. 36페이지 가봅시다. 상담 과정 개관. 자, 개관 보시면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상담 초기, 중기, 종결 이 말 있죠? 가봅시다. 요 하는 작업들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런 작업들 지금 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초기 때 뭐 합니까? 첫 번째 뭐다? 뭘 넣는다 이 남자로부터 정보 얻는다. 아까 접수 면접 얘기했죠. 접수 면접 초기 접수 면접 제일 중요한 게 정보예요. 내담자 정보 파악하는 거. 호소 문제가 뭔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전에 상담 경험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다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력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게 사례 개념 한다든지 자, 그럼 뭐예요? 상담 목표 상담 계획 구조와 라포와 작업 동맹 형성하기, 뭐 관계 형성이죠.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친 게 있죠. 중에서 봐요. 사례 개념화 목표, 계획, 구조와 관계 형성. 이게 가장 중요한 주요 가업이에요. 요거에서 한 개씩 하는 거. 사례 개념화나 상담 목표 정한다, 상담 계획 세운다, 구조화한다, 관계 형성한다. 요런 게
하나 중요한 과업이고 그리고 과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몇 가지 돼 있어요. 한 6가지, 7가지 돼 있잖아요. 10가지, 2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환영하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지지하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핵심 과업이죠, 여기 있는 게. 자, 두 번째 가 볼게요. 상담 중개에서는 뭐냐면 이제 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는데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뭔가 개입하는 식이에요. 기법 적용하는 식이고. 기법도 적용하고 뭔가 개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다루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종결은 종결 가압이 두 가지로 되는데 성과 평가하기, 종결 우려의 삶 대처하기 있는데 요 종결 가압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 나간다. 요 큰 개관이고 1번 접수 면접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접수 면접. 구조적으로 갑시다. 자, 일단 의미 한번 읽어볼게. 내람자에 대한 뭐다? 뭘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든 자료든 이걸 갖고 특성, 내람자의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해서 적합한 상담자를 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 면접이다. 자, 이 말이 됐습니다. 말 되게 길죠? 이 구조를 바꿔주세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작업이 접수 면접이에요. 정보를 수집해서 간단하게 개념화해서 뭐 하는 거, 상담자를 배정하는 거. 자, 상담자를 배정하기 때문에 접수 면접 어떤 기관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큰 기관, 위센터 같은 데라든지 뭐 청소년 상담실이라든지 큰 기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된다? 접수 면접이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접수 면접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 수집해서 개념화해서 뭐 하는 것이다? 상담자 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위기 개입이라든지 단회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접수 면접이다.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 수집. 자, 목적 가볼게요. 기획부터 몇 가지 있어? 미음까지 있죠. 간단히 읽어볼게. 기초 정보 수집을 위해서 문제를 평가한다. 포괄적으로. 여기서 자세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두 번째 뭐 있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욕구를 향상시킨다. 동기를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배정이다. 상담자 배정하고. 네 번째는 필요할 경우 의뢰한다. 다섯 번째는 뭐다? 응급 상황이 있으면 대처한다. 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상담자에 대한 뭐가 있다? 태도. 자, 처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접수 면접 처음 왔어요. 정보 수집을 하는 거지.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정보 수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듣는 거지. 캐치해내는 겁니다.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다? 경청하기 적극적. 특히 뭐냐?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반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요. 여기서 있잖아. 이런 분이 있거든. 관계 형성을 그냥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못하는 분이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근데 초기 상담이라든지 접수 면접할 때 이때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여기서 다 결정이 나요. 따뜻하다, 뭐 어떻다, 뭐 다 결정이 나는 식이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 비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눈빛도 뭐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처럼 환영해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 특히 청소년 내담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환영하기예요. 딱 오잖아. 애가 딱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래 좋네. 그래 이런 식으로 해 준다든지 애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냥 멀뚱멀뚱하고 "요 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걔도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 환영해 주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쌤도 그렇잖아. 누가 환영해 준 사람 있냐고. 없잖아. 잘 없을 거야. 근데 한번 해 줘 봐요. 그거 되게 크거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환영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 두 번째 호소 문제 어떻게 한다? 듣는 거. 특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고 뭘 한다?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상담실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보고 네 번째는 호소하는 어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왜 파악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형성 차원에서 그 단어 똑같이 써 줘라고. 걔가 잘 쓰는 단어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똑같이 써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발성 여부가 어떤지 상담 경험 유무를 확인한다. 자, 상담 경험 유무 가 볼게요. 상담 경험이 있다. 이전 상담 경험이 긍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경우 뭐 요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 상담 경험이 있는 내 남자는 언제 받았는지, 경험이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긍정적인 경우에는 어떤 측면 때문에 긍정적이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상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상담 경험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번 상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뭐였습니까? 침묵 다루기. 이거 막 외우지 말고요. 틀리면 고쳤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때 이런 식으로 하구나. 이런 기침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침묵. 상담 초기 과정에서 발생한 침묵은 어떻게 이야기가 뭘 얘기할지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보다 상담에서 설명해 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혹은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거보다 참여를 촉진시키는 게 중요하다. 9번째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걸 딴 말로 얘기하면 뭐 해석이에요. 상담 초반에는 해석, 직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음. 관계 형성 안 되면 안 먹혀요.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참아야 돼요. 딱 보이거든. 얘가 어떤 성향이고 얘가 뭔 뜻인지 알겠어. 의도가 딱 보여. 그 의도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막. 진짜 그 한 번에 보이거든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담은 되게 기싸움을 강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잘 문제와 갈등이 있잖아. 그걸 잘 해결하고 이런 사람 상담도 잘한다. 방법 알거든.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이 말 해서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잘 알 수 있으니까 상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석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과정입니다. 자, 접수 면접 가죠. 이 구조 돌아가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도 1 단계 뭐 2 단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있다. 내 남자 뭐 한다? 정보 수집한다. 근데 정보 수집하기 전에 그전에 해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 제 생각에. 상담하려고 이제 정보 수집을 하잖아. 그전에 뭐 해야 될까요? 여기 책에 없지 뭐. 애가 학교 왔어. 그전에 뭐 해야 돼? 그래 동의서. 근데 동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의서 받는 거. 자, 두 번째. 내 남자 뭐 한다? 정보 수집한다. 자, 기본적인 정보, 인적 사항, 가족 관계, 상담 경험, 상담 심사 경위, 호소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한다. 정보 수집 방법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면담이지. 행동 관찰, 검사 같은 거, 질문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통해서 정보 수집한다는 거. 자, 또 그다음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내 남자 뭘 평가한다? 자아 기능 수준. 자아 기능을 평가한다. 지금 자아가 강한지 약한지, 스트레스 잘 대처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에요. 외부 환경의 자극을 처리하고 내적 갈등을 조절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자아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가봐요. 내 남자 자아 기능 수준 평가 항목 기억부터 이해까지 있죠. 이런 거 관계형성 능력이 어떤지, 치료 의지가 어떤지, 문제를 보는 관점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뭐 보는 게 다 뭐가 된다? 내 남자의 무슨 기능? 자아 기능에 대한 것이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위기 상황.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을 간주하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위기 문제 뭐야? 대부분 대표적인 게 자살 같은 거 등 이런 것들이고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내담자나 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긴급 구조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얘기했습니다. 자, 위기 상담 우리 또 학교 상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에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 면접 뭘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한다. 2번가 접수 면접 보고서에는 문제 증상, 내담자 기능 상태, 개입 방법, 제한 등이 분명히 예술되어 있다. 이 분명이라는 게 자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뭐 한다? 상남자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남자가 쫙 있잖아. 문제에 따라서 내담자 특성에 따라서 얘한테 잘 맞겠다. 이 상남자 잘 맞겠다. 이 상남자 잘 맞겠다. 배치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기간. 특히 전문 분야 내담자의 선호, 상남자의 상담 가능 시간, 배정 순위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배정한다. 3마가 접수회의. 접수회의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얘기하는데 문제, 증상, 원인, 기타 등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담당 상담자를 뭐 한다? 결정해 나가는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뭐 된다? 접수회의 같은 거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큰 또 본다면 접수 면접 뭐예요? 정보 파악해서 상담자 배정이 가장 큰 거지. 여기 있는 것처럼. 됐죠? 정리한다는 거죠. 개념화해서. 이게 뭐가 된다? 접수 면접이다. 자, 어떤 경우에는 초기와 접수 면접이 합쳐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초기 상담이나 접수 면접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할 수도 있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초기 상담입니다. 자, 이제 큰 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접수 면접 했고 초기, 중기, 동결. 자, 접수 면접은 다시 읽어봅시다. 정보 수집에서 개념화해서 상담자 배정을 했었지. 자, 두 번째 초기 상담에서 제일 잘 봐야 될 개념화는 뭐냐면 구조화, 사례 개념화, 상담 목표, 상담 계획. 요거 네 가지를 잘 보세요. 물론 딴 것도 더 있긴 합니다. 관계 형성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요 부분을 꼭 잘 보시라고요. 특히 구조화 사례 개념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초기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거다. 자, 그 중개에서 잘 봐야 될 거 뭐냐면 뭔가 개입하는 거. 기법 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저항, 예담자 변화 과정. 요거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종결 과합이 따로 있거든. 요거 자, 그 중에서 이제부터 초기 상담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로 1번 가면 초기 상담 과합 뭐이든지 상담 관계 형성 및 동기야. 요것도 구분할 수 합쳐서 분리할 수 있어요. 동기와 관계 형성. 이 동기와는 또 접수 면접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접수 면접은 상담 초기에 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일단 딱 안 끊어서요. 그럼 뭐 있어요? 상담 구조하는 거. 정보 수집도 따로 있죠. 사례 개념화, 상담 목표, 상담 계획서.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 뭐라 했어요? 구조화, 개념화, 상담 목표, 상담 계획.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초기 상담 과정 가볼게요. 1번. 이게 딱 무조건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한다 이 뜻입니다. 그냥. 문제 증상 내용을 파악하고 2번 뭐 한다? 정보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3번 뭐 한다? 사례 개념한다. 그리고 갖고 네 번째 뭐 한다? 목표를 정한다. 5번째 계획을 전략을 수립한다. 6번째 뭘 실시한다? 구조화는 중간중간에 계속 가는 거예요. 참여도 했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큰 틀이라는 거죠. 2번 가볼게요. 이제 관계 형성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이건 다 실습이에요. 상담 연습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글로 한다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나중에 수련 받거나 혹은 자격증 따려고 하면 수련 받아야 되거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때 수련 받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거 사례 개념화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연습을. 자, 라포 형성 하고 촉진적 관계 형성 가봅시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라포, 촉진적 관계, 작업 동력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라포와 촉진적 관계, 작업 동력에서 2번과 3번은 어떤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왜 분리해 놨을까? 왜 분리했을까? 작업 동맹은 정신 역동 상담에서 얘기하는 촉진적 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라포는 좀 신뢰로운 관계, 긍정성 있는 관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친한 관계 이런 거. 근데 촉진적 관계는 뭐냐면 라포에서 나아가서 자, 친해졌지 라포는. 라포에서 나아가서 치료적 성과를 가져오는 적절한 관계 측면을 강조한다. 뭔가 성과를 갖고 오는 적절한 관계적 측면. 자, 그럼 작업 동맹 가볼게요. 작업 동맹은 내담자의 어떤 부분, 건강한 자아 부분과 상담자의 뭐다 전문성, 전문 역량이 공인의 뭘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하는 관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상담은 내담자의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건강한 부분이 맞아요. 내 전문가가 지는 전문적인 역량과 협력해서 내남자의 불건강한 측면, 문제 영역을 줄이고 건강한 부분을 키워나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가 뭐냐고. 이 라포와 요 두 개 차이점. 자, 그냥 친하다, 관계 형성됐다 하는 건 뭐 라포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반드시 뭐가 성과, 목표 이거 관련된 뜻입니다. 친밀 플러스 목표 성과와 관련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말이 있습니다. 라포가 작업 동맹은 이 말이 있지. 내남자를 존중 이해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관련됐다 본다면 작업 동맹은 더 나아가서 상담자 전문 역량, 내남자의 문제와 목표에 대한 합의, 상담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라포 형성이 안 되면 작업 동맹이 어떻다?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왜 제일 처음에 나올까요?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담에서 라포 관계 형성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지. 왜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을까요? 아니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다 쉬우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로저스남에 있는 거 뭐 인간 중심 상담 보면 공감 뭐 있는 거 왜 얘기하냐고. 안 되니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잘 안 된다 현장에서.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관계 형성에서. 상담 관계는 상담 목표 성취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인데 상담 관계의 특징은 인간적이면서 뭐가 된다? 전문성. 자, 이 중요한 두 가지 자세 나왔습니다. 이 상담자의 제일 중요한 자세요. 뭐와 뭐? 인간성과 전문성. 이 딴 말 얘기하면 뭐야? 똑똑하지만 순수하라고. 전문성과 인간성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세입니다. 전문적이다. 그 자체가 내담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굳이 말을 안 하고 옆에 있어도 내담자가 뭐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 관계는 뭐 갖고 있다? 이 순조로움과 깊이를 갖고 있다. 순조로움은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얘기하는 거고 깊이는 가치 있고 깊이 느끼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 뭐 굳이 되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관계 형성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현장 갔을 때.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내가 어떤 남자애들, 여자애들 내가 어떻게 접근한다. 요런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뭘 해도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포가. 자, 상담 관계가 일반 관계와 다른 점은 뭐냐면 상담 목표 성취를 위해서 실증적 연구에 의한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 또는 한계가 설정된 독특한 치료적 관계가 없음된다.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두 번째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한계 경계예요. 자, 봐요. 어떤 내담자는 천천히 가야 돼요. 어떤 내담자 처음부터 막 필이 와야 돼요. 누가 맞아요? 맞게 접근해야 된다니까. 자, 그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다 경계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요 정도가 경계예요. 요 정도 더 가고 되게 뭡니까?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가 경계예요. 요런 게 있거든. 쌤, 그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경계가 딱 있는데 이 경계가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 자, 예를 들어 보자고. 엄마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경계 이 정도야. 근데 이 정도인데 애는 경계가 이만큼이어야 돼. 그럼 요 정도 갭이 있잖아. 그럼 애가 어떻게 느낄 것 같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 나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엄마 관심을 안 가져준다. 관심 가져주는데 얘는 충분하지 않는 거지. 이런 게.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보다 이 정도예요. 그 엄마가 이 정도야. 그럼 어떻게 느낄 것 같아?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냐? 통제하냐? 이렇게 느끼겠지. 그 이 경계가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있어요. 연애하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원하는 그 경계가 딱 있거든. 그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상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 경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냐면 또 비언어라든지 또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투가 어떠신지 진짜 다 영향 미쳐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hin결의가 되게 많고 눈치 싸움도 되게 심하고 진짜 상담 머리 좋아야 돼요. 이면역 읽어야 되거든. 표면적인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이면적인 거, 뭘 원하고 있는지, 이거 어떤 마음인지 이걸 캐치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약간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시험을 잘 치는 거하고 진짜 상담 잘하는 건 진짜 별개의 문제거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뭐냐면 관계 형성이 되게 잘 되잖아. 되게 잘 되면 생리적인 지표가 비슷해져요. 자, 뭐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어떤 데 가서 둘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 커피숍에서 봤어. 너무 잘 되고 있잖아. 맞장구치면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 딱 보면 첫 번째 자세가 똑같다. 한 사람 이렇게 하고서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뭐냐면 그걸 자세히 조사하잖아. 심박수도가 똑같아져요. 심박정수까지. 완전 다 똑같아집니다. 이게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딱 그냥 딱 일치되는 그게 있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담자의 행동이나 말투에 맞추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비슷해지거든.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말을 사용한다든지 그 제스처를 사용한다든지 행동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 들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지 딱 들키면 안 돼요. 맞춰가다 보면 뭐가 되나 딱 똑같아질 때가 있거든. 그때부터 말이 잘 통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가 중요한 건 뭐냐? 말이 잘 통하기 시작한다.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자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다? 공감적 이해. 어디 나와요? 로저스지. 기억 마지막 부분가 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너무 빠져들어서 내담자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공감이나 동정인데 동정은 내담자가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상담에 대한 자발성이 뭐가 된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사실 이게 맞는 내담자도 있어요. 이렇게 딱 강하게 가야 될 내담자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없어 사실. 자, 두 번째 뭐 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사용한다든지. 세 번째 뭐 있다? 기서. 요게 로저스의 자세죠. 어떻게든 관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먹히니까 그다음부터. 별 건질 거 없지. 요 부분까지. 단어만 촉진적 관계 형성, 작업 동맹.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화를 합니다. 구조도로 가주세요. 자, 두 번째 구조화. 자, 구조화 큰 틀 한번 가볼게요. 구조화에 대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상담에 대한 기본 규칙,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상담이 뭔지,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뭐 해로되는 말, 안 되는 해로되는 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떤 규칙,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구자의 원칙, 효과가 있고,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구자 영역 세 가지가 있다. 상담이 뭔지, 상담에 대한 구조화. 두 번째는 뭐다?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 세 번째는 비밀 보장에 대한 구조화. 요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구조화 한번 책으로 가볼게요. 의미가 읽어볼게요. 상담에 필요한 기본 규칙과 한계 등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2번 가볼게요. 상담 초기에 실시하지만 필요할 경우 모든 단계에서 뭐 될 수 있다? 제공될 수 있다. 구조화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이런 거. 상담 과정의 본질, 상담 관계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자, 내담자 역할이 뭔지, 내담자의 권리가 뭔지, 비밀 보장에 대한 게 어떤 거 되는지, 매 회기별 상담 시간과 예상 시간, 예상 회기 같은 경우, 뭐 세부사항, 기타 지켜야 될 거. 이걸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뭐라 한다? 구조화. 근데 내용 하다 보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하면 돼요. 처음에 무조건 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뭐다? 한다. 자, 이게 구조화입니다. 자, 구조화의 원칙. 첫 번째, 구조화는 어떻게 알아? 최소 알아.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빡시게 하면 얘가 말을 못해요. 그다음부터. 두 번째는 내담자를 뭐다? 처벌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행동 규범은 어떻게 당한다? 구체적으로 뭐 3시쯤 뭐 그때 오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시 50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40분 동안 진행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번째, 필요에 따라서 전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자, 효과 뭐냐? 구조화 효과는 애매모호하고 불안을 경감시키고 상담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설명해 주니까 불안이 경감되고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를 뭐 한다? 교정한다. 두 번째, 이로써 상담 관계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합의된 목표를 추구하는 실제적인 관계를 발전할 수 있다. 자, 구조화 종류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영역별 구조화입니다. 이제 세 가지 다 보겠습니다. 자, 영역별 구조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상담에 대한 구조화. 딴 말로 뭐예요? 상담, 여건. 자, 두 번째 뭐예요? 상담, 관계. 세 번째는 비밀 보장.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은 또 10개 이상 나누는 것도 있어요. 되게 많고 나누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자, 첫 번째 상담에 대한 구조화 이 말이에요. 자, 뭘 정하냐면 여기서 뭐냐면 상담 시간, 횟수, 장소 뭐 이런 거 더불어서 상담 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방법 등을 구조한다. 시간 보통 45에서 50분. 뭐 당연히 이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횟수는 문제의식, 자아 강도, 뭐 비용 문제,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반드시 뭐다? 내담자와 협의한다. 자, 합의 과정에서 염두에 둘 것은 내담자의 현실적인 상황이 가장 적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결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늦거나 오지 못할 경우 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서 원활한 상담 관계를 형성한다.
늦을 것 같으면 언제까지 얘기해 달라는다든지 이런 게 이게 다 뭐가 된다? 상담에 대한 구조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예시가 필요하면 좋잖아. 밑에 가봐요. 상담에 대한 구조화. 읽어볼게. 자, 영철이와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이거 쭉 설명돼 있죠. 선생님 누가 좀 읽자. 내가 읽는 것보다. 선생님 좀 읽으래. 큰 소리자. 상담에 대한 구조화. 좀 빨리 읽어요. 시작. 상담할 예정입니다. 만약 상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에는 상담실로 전화를 미리 해주면 좋겠어요. 만약 선생님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에는 영철이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답하면 이 상담실에서는 대체로 10번 내외로 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영철이와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같이 논의해봐요. 상담은 항상 상담실에서 하는데 혹시 영철이가 상담실까지 못 오는 경우에는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상담에 대한 구조화. 예시 봐야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 우리 2차 시험에 상담 실습을 하잖아. 이런 거 된다. 자, 상담이랑 구조화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있잖아 우리 그게 나와 있어요. 2차 시험을 뭐냐면 상담 실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려고 했었거든. 우리 빠졌는데 결국 포기했거든. 그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됐고 두 번째 뭐에 대한 구조화입니다. 자,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에서 잘 봐야 될 거 뭐냐면 상담의 진행 방법과 뭐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뭐에 대해서 알려준다. 역할, 그 전 페이지예요. 역할에 대해서 알려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담자 역할과 내담자 역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담자 역할, 내담자 역할. 자, 상담자 역할.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뭐다? 한계를 설명해서 상담자를 대한 혼란이 겪지 않게끔 한다. 자, 내담자 역할. 내담자의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며 문제 해결책을 줄 것을 요구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딱 받으러 가잖아. 딱 얘기 듣고 점점을 생각해요. 딱 얘기 듣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거든. 이게 한계예요. 관계에 대한 구조와 이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 상담 한계에 대한 구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요런 게 뭐냐면 네가 얘기한 거에 중심으로 나는 얘기해 줄 것이고 선택은 누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며 요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예시를 안 읽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